안녕하세요. D-15일입니다. 사무관리론이고요. 오늘도 역시 출제 유력한 테마 위주로 살피고요. 2주 남았습니다. 아직 판도는 충분히 판세를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4문제 16문제 많이 외운 사람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전날에 본 사람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단순해. 예.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어렵죠, 시험이. 근데 운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얼추 비슷하다고 봤을 때 바로 전에 그 관련된 테마를 본 사람이 붙는 거 아닙니까, 이 시험? 예,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시고. 자, 정책 연구 개념, 포괄 연구 개발비 추진을 끼고 정책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목차 쫙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미리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어차피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목차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들 떠올리는 연습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개념 볼게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제 선정 절차. 그쵸? 그 다음에요. 그 포괄 연구 개발비를 추진할 경우 정책 연구 과제 선정 서술하시오. 예, 그래서 목차 이렇게 잡고요. 자, 먼저 정책 연구 개념입니다. 정책 연구 뭐라 그랬죠? 정책 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그죠?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그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죠. 근데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라든가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라든가 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 관련 조사 연구라든가 예산 기급운영, 집행 지침상의 기술 전산, 임상 연구와 고객 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그 다음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입니다. 그죠? 그게 정책 연구예요. 네. 핵심은 뭐냐? 정책 연구과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그 다음에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절차, 추진하는 사업, 이게 정책 연구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수립해야겠죠? 정책 연구 관리 계획 수립. 그래서 정책 연구 관리 계획 수립해야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요,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포괄 연구 개발비와 사업별 연구 개발비에 편성된 정책 연구 대상 사업을 파악한 후에 종합적인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는요, 해당 연도 그죠? 대상 사업별 과제, 그다음 예산 현황, 추진 계획, 추진 체계, 추진 방법, 추진 일정, 추진 체계, 추진 방법, 추진 일정, 그다음에 성과 점검, 그다음에 수행시 고려사항 등등이 그 정책 연구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겠죠. 그다음 연구 과제 선정 절차입니다. 자, 과제를 공모해야겠죠. 정책 연구 과제는요, 예산 편성 시에 계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 연구 총괄 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과제 공모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복 검토. 네, 사전에 검토해야겠죠. 기존 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죠.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연구 과제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존 연구 과제와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과제 신청이죠. 자, 정책 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요,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그죠?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다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 위원회 심의죠? 심의사항 뭐죠? 심의사항. 위원회는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가, 신청서에 대해서 다음 일정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데, 연구과제가 적합한지, 연구과제의 적합성이죠. 둘째, 정책 연구의 방식은 적합한지, 정책 연구의 방식이죠. 셋째, 예산 규모 및 계약 방법의 적정성이요. 적정성. 넷째, 연구 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중복 검토죠. 위원회는 정책 연구 과제 심의 시에 그 신청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중복된다고 판단할 시에는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겠죠. 중복 검토해서 심의를 했을 때 신청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지 검토한 후에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죠. 5번 과제 담당자 지정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요.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 연구과제 소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해야죠. 자, 과제 담당관은 연구과제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 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법원 법정 민원 중 사전심사 청구 대상과 그 처리 절차를 기술하시오. 자, 사전심사 청구입니다. 그 청구 대상 민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죠? 네. 목살 잡고요. 일단 처리 절차는 일반적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하죠. 그럼 처리 기간은요? 그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인 처리 기간이죠.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로 단축해야겠죠. 그리고 구비 서류, 그죠? 최소화해야겠죠. 구비 서류를 민원의 구비 서류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기간 단축 처리입니다. 당연히 신속히 처리해야겠죠. 어쨌든 사전 심사 청구 대상과 처리 절차예요.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이요. 1번 민원인은 뭡니까? 민원 신청에 그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1번 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이요. 민원인은 민원 신청에 뭐죠?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민원 신청은요. 어떤 민원 신청이냐?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토지 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 둘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이런 민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둘째, 사전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입니다. 사전심사 그 청구의 처리 절차요. 자, 일반적 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죠. 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그 관계 기관의 부서의 협조와 민원 접수, 민원 문서 보완 절차, 민원 문서의 반려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죠. 이건 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의 34조에. 어쨌든 일반적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처리 기간은요. 자, 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기간은요. 행정기관이 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이건 언제?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이죠. 30일,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3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자, 구비서류요. 네,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 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단축 처리요. 기간 단축 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어떻게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네.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됐죠? 네. 중앙우수제한 심사. 이거는 뭐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이건 또 뭐 맨날 이제 반복하는데요. 중앙우수제한 심사 나올 수 있습니다. 유력하죠? 일단 자체 우수 제한 결정 및 추천이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체 우수 제한을 결정해서 행정안전부 장에게 추천할 수 있죠. 예외가 제외되는 것, 국방 군사에 관한 제한은 제외되죠. 자체 우수 제한 추천 서류예요. 국민제한 심사관계 서류 및 사본이겠죠. 국민제한 심사관계 서류 및 사본, 그 밖에 참고자료. 그 다음 중앙우수제한 심사 결정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자체 우수 제한을 추천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게 하고요. 중앙우수제한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그 창안 등급 결정하고요. 자체 우수제한을 추천한 행정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입니다.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 자, 1번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 구성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자체 우수 제한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죠. 심의사항은요. 중앙우수제한 심의사항입니다. 첫째 뭐죠? 자체 우수제한의 평가 및 심사를 해야겠죠. 둘째, 중앙우수제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이에요. 자, 셋째, 부상 지급금액이요. 부상 지급금액. 넷째,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에요.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요. 요 다섯 가지입니다. 자체 우수 제한의 평가 및 심사, 중앙우수 제한 채택 여부, 창안 등급의 구분, 부상 지급금액,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중앙우수제한위원회 구성이죠. 인적 구성은요. 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7명 이내의 위원 구성 17명. 자, 위원장은요. 위촉위원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위원은요. 관계 공무원 국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관계 공무원이나 국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죠.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요. 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임 또는 해촉 등이요. 자, 제척이요. 적용되겠죠? 위원회 제촉.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죠. 기피요.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죠. 회피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죠?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죠. 해임 또는 해촉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그 특정한 경우에, 그죠?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요. 자, 첫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할 수 없다. 그 위원을 해임, 해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다.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 다섯 번째,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습니다.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우수 제한 심사 확인했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알고 가야죠. 자, 민원 편람. 이거는 뭐 잘 때도 외워야 돼. 야, 민원 편람, 의, 그죠? 민원 편람 비치드 신청 편의 제공해야 된다. 이건 자면서도 외우세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이건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 외우듯이. 자, 민원 편람, 명시상.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보세요. 네,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민원 편람. 계제사항 혹시 알아요? 그 멜로디가 기억날지? 민원 편람. 자, 민원이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죠?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 민원의 의. 자, 민원의 의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요구해, 민원. 그죠? 백성 민자,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의 어떤 요구, 그죠? 민원.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 자, 민원 편람, 비치 등 신청, 편의 제공해야겠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실에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혹은 뭐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이죠. 그래서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죠. 좋습니다. 다음 민원 편람 명시사항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 편람에 그 민원의 종류별 신청 서식, 그죠? 구비 서류, 그다음에 그 처리 주무 부서, 경유 기간, 그다음에 협의 기간, 그다음에 처리 절차, 처리 기간, 심사 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자, 민원실 게시, 민원 편람 게재 사항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민원에 대해서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 해당 사항이요. 첫째,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둘째, 팩스, 그다음에 팩스죠.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등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셋째,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근데 행정기관의 장은요,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 앞에서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받아 적어요.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민원인이 서명한 때 이를 민원 문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민원 편람의 게재사항 등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 게재사항 세 가지 꼭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둘째,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셋째,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이겁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앞에서 구술하면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한 때 민원 문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때는 민원실 게시, 민원 편람 게재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편란까지. 다음이요.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거는 뭐 지식행정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지식행정. 자, 지식행정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지식행정이 뭐죠? 지식행정. 지식행정이란 것은 해당 기관의 그 행정, 정보, 행정 업무 수행의 경험,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을 지식행정이라고 하죠. 다시, 해당 기관의 행정 정보, 행정 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을 말합니다. 그럼 추진 개념, 그죠? 야, 일단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지식 창출과 관리 능력은요,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이 향상돼야죠. 그래서 업무 지식의 입수, 활용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 하잖아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그죠?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 신속하게 민원 처리도 페이스북으로 하잖아요. 트럼프는 트윗 날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으로 지금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의적 업무 수행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죠. 창의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책의 품질 개선 등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 행정의 구성 요소는요. 자, 첫째, 기반 요소입니다. 기반 요소.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돼? 기반 요소엔 일단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제도. 전략, 스트래티지, 제도.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정보 기술, 문화, 리더십 등이죠. 다시 지식행정의 기반 요소, 지식행정의 행정 구성 요소에서 첫째 기반 요소예요. 자, 뭐가 있죠? 전략이 있다 그랬죠. 스트래티지, 뭐야 이거? 기관의 전략, 목표와 지식행정 전략과 연계,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지식의 창출 등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 지식행정의 체계적 추진과, 그죠?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지식행정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죠. 그 다음 조직이요. 범정부적 지식행정 추진 체계 및 기관별 지식행정 전담 인력 등이죠. 조직. 정보기술이요. 지식행정 시스템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말하는 거죠. 문화. 자, 지식행정에 대한 인식, 구성원의 능동적, 자율적 참여 이런 거죠. 리더십. 기관장의 지식행정에 대한 열정, 지원 등이죠. 자, 그 다음 활동 요소. 활동 요소에 뭐가 있죠? 두 번째, 활동 요소. 활동 요소에는요. 자, 필요한 지식 창출해야겠죠? 자, 새로운 문제 발생 시 문제를 인식하고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요. 이를 실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 지식을 관리해야겠죠? 창출된 지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조직 내외에 공유하는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활동 요소예요. 필요 지식 창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지식을 관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이 온나라 시스템이에요. 온나라 시스템. 이건 뭐예요? 온나라 시스템 GKMNC 정부 지식 관리센터, 그죠? GKMC. 온나라 지식 시스템은요,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 지식을 통합 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지식을 상호 공유, 활용하고 정책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부 내 단일 지식 창구로서의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지식 관리 시스템. 정부 지식 관리 시스템. 그죠? 온나라 지식 시스템이에요. 주요 기능이요. 네 가지. 첫째, 지식. 말 그대로 지식 통합 저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자, 일정은 뭐예요? 구성원의 스케줄을 날짜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무, 행사 등의 순서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죠. 조정하는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 제공하죠. 커뮤니티요. 각종 지식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지식을 활용하는 공간, 게시판, 다양한 의사소통, 그리고 각 기관 간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막 업로드 하잖아요. 정책 자료도 업로드하고, 그죠? 의사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겠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의 정책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 행정의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행정기관의 지식 행정 활성화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은요, 지식행정화 활성화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 자,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 일단 있어야겠죠. 둘째, 지식행정의 담당자를 지정해야겠죠. 그리고요, 연구 모임에 관한 사항, 그럼 지식정보 수집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셋째,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그죠? 넷째,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이에요. 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지금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사항은요, 일단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이 있어야겠죠.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비슷해요. 그 다음에 둘째, 행정관리 시스템과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과 평가. 그죠? 셋째, 지식행정 우수 사례의 발굴, 포상에 관한 사항. 넷째,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 방식 등 전문 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지식행정 활성화하는데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와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차이점 비교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는요, 그 지식행정의 목표와 활용 전략, 그리고 지식행정의 담당자,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그 다음에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은 똑같아요. 둘째, 다음 행정지식관리 시스템과 그다음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네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가 행정기관 지식행정 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행정지식관리 시스템과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그 다음에 활용 실태의 점검, 평가, 이거 다 해야겠죠? 어디서?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에서, 계획에서. 셋째, 지식행정 우수 사례 발굴, 포상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 방식 등 전문 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지식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다 똑같이 못 쓰더라도 이 정도 목차는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 그죠?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에서 기반 요소, 활동 요소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을 꼭 반영해야겠죠? 똑같이 못 써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똑같이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간의 어떤 미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그럴싸하게 글을 쓰는 거, 저는 이거를 창조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해야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으시고, 꼭 암기해야지가 아니라 다 암기해야지가 아니라 키워드 정도는 암기해야지, 키워드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세트 여기까지 하고요.
15일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쇼터데이에서 훈련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